2017년 3회 전기기기. 자, 4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출력의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요거 거의 문제도 똑같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되,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P제로가 뭡니까? 얘가 기계적인 출력, 최종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출력 자체는 P2가 뭡니까? 입력이죠. 입력에서 여기 이건 동선이죠. C 붙은 거. 입력에서 얘는 손실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식이 있어야 됩니다. P0는. 그래서 일단 입력에다가 손실이 더해진 것이 출력이 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일단 둘이 탈락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3번 일단 맞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선 손실은 우리가 2차 입력에다가 그쵸 손실비 슬립 이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게 손실비로 보면 되기 때문에 2차 동선은 SP2, 그래서 여기 2차 동선은 SP2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P2로 우리가 묶어내 버리면 1-S가 남죠. 1-S.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옳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1-S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실제 속도의 비 이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얘를 역시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시험에 거의 그대로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42번 변압기의 보호 방식 중에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랬는데요. 일단 뭐 비율 차동 계전기 그렇죠? 여기와 1차, 2차 측의 CT의 그 비율 흘러나오는 전류의 비율을 감지해서 그 일정하면 문제가 없고 일정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즉 전류 값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락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단락 사고가 생겼을 때 과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계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뭐 고조파, 과여자 전류 이런 것은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과전압 발생 이것보다는 단락보, 상간 단락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43번 다이오드 두 개를 사용해서 전파 정류를 하고 순저항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 회로가 있다. 저항에 걸리는 직류분 전압이죠. 직류분 전압이 90V라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직류분 전압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우리 단상 전파, 단상 반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교류분의 실효값이 주어졌을 때에는 전파인 경우는 파이분의 2 루트 2, 그래서 0.92였고요. 단상 반파일 때는 파이분의 루트 2, 그래서 0.42였는데 이것을 지금 직류분 전압을 이용해서 이 첨두 역전압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기 2는 교류분입니다. 교류의 실효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얘네 둘의 관계로 보면 여기서 2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가 역수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2 루트 2분의 파이 2d 그쵸? 요것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얘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서 파이 2d가 됩니다. 즉 직류분 전압을 썼을 때 파이를 곱한 것이 첨두 역전압이 된다는 거죠. 단상 반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둘의 관계로부터 지금 우리가 직류 2D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자 2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요. 요거 역수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파이로 넘어가서 2D 이 값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루트 2 약분돼 버리면서 얘가 파이 2D가 되는 거죠. 파이 2D. 그래서 단상 전파이든 단상 반파든 직류분 값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파이만 곱하면 그렇죠? 첨두 역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 봤고요. 여기 직류분 전압 90V, 이 D가 지금 90V일 때 파이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90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 곱하기 파이 계산해 보면 282.74 정도가 나오네요. 가장 가까운 답 4번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4번 동기전동기의 44번 있죠.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큽니까? 기동 토크가 없죠. 기동 토크가 없습니다. 옳지 않고요. 동기전동기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맞죠. 우리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동기조상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을 조절하는, 즉 역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동기전동기 역할이기도 하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가변속 전동이 아니죠. 이건 동기 속도로만 움직이게 돼 있고요. 공국이 작아서 설치, 보수가 어렵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공국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2번이 옳은 거죠. 45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는 농형, 그다음에 권선형 이렇게 있을 때 P분의 120F 이 속도 생각하자고 그랬죠. 거기에 1-S 이렇게 된 것이 실제 회전자의 속도가 되니까 극수 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여기 슬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1차 전압 제어법이 농형이었죠. 농형은 1차입니다. 2차 들어가는 말이 없고요. 권선형이 2차죠. 종속법, 2차 저항, 2차 여자 제어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 농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거 2차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종속 제어법도 빼고요. 극수 제어법 생각하면 되죠. 농형 유도전동기 P분의 120F 요 앞에 1-S 이게 이제 실제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극수, 주파수, 슬립을 조절하는 것은 전압을 1차 전압을 제어한다고 그랬죠. 1번입니다. 46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자, 이 비례추위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비례추위라고 하는 것이 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이 그 2차 측의 저항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최대가 발생하는 슬립,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분의 2차 저항이 있을 때 거기에 여기 외부에다가 R만큼을 추가시키면 이제 R2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최대 토크 슬립도 이 비례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건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슬립 자체의 곡선은 변하지만 최대 토크를 이루는 값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몇 배를 하든 상관없이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죠. 47번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5kgm의 토크가 발생했다. 이 전동기의 자속이 80%로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가 역시 12A로 그렇죠? 좀 증가했죠. 그럴 때의 토크가 얼마냐 물었는데요. 여기에선 지금 토크와 자속, 전기자 전류 이 관계를 묻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류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분권 전동기이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에서 자 토크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비례상수 K에다가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조건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 그렇죠? 10A죠. 10A 이 조건을 대입을 해보고 토크가 5 단위는 kgm를 쓰고요. 5일 때 지금 K에 파이에 여기에 지금 10을 대입하는 거죠. 10.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K-파이 값을 알 수 있게 되네요. 넘어가 보면 결국 K-파이는 10분의 5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을 일단 알았고 이제 새로운 조건 계자속이 80%로 감소했다는 거죠. 80% 감소한 게 아니라 80%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파이였던 것이 요식에 의해서 이제 그때의 토크는 파이였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8파이로 그럼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때 전기자 전류 대신에 얼마? 12A를 또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하, 이 식에서부터 우리는 K파일을 앞에서 구했죠.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K파일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고요. 0.8 대입하고 12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6이니까 4.8이 되겠네.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류전동기에 분권전동기에서 이 토크 파이와 IA에 비례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 나간 거죠. 48번 일반적인 변압기의 무부하 손 중에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서의 손실을 살펴보면요. 그렇죠. 고철 기계를 여기 기계손은 없기 때문에 뺐죠. 원래는 우리가 외울 때 고철 여기 기계를 가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계는 그렇죠. 이 변압기는 정직이기 때문에 기계손이 없죠. 그래서 이 무보화 손에는 철손 이제 그 속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도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 거의 한 80%에 이르는 얘보다는 상당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손에서 가장 큰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된다 그 얘기죠. 3번이 답입니다. 3번. 49번 전기자 총 도체수가 152 도체수죠. 사극의 팍권인 직류 발전기가 전기자 전류를 IA죠. 100A라고 할 때 매 극당 감자 기자력은 얼마인가? 단 브러쉬 이동각은 10도다 이랬는데요. 이거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고요. 매 극당 감자 기자력 우리 공부하긴 했었죠. 뭐 외워야죠.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EAP에 A는 병렬 페로스 극수죠. 도체수 전기자 전류고요. 이 알파가 바로 요 각을 의미하는 거죠. 브러쉬 이동 각을 뜻하고 파이분의 즉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EAP분의 ZIA 요거에 곱하기 이제 파이분의 2알파 이거는 이제 호도법으로 했을 때 파이 180도 요 각은 이제 호도법으로 했을 때고요. 이렇게 60분법으로 주어지면 여기다 10 대입하면 이 파이에다가도 180도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뭐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그때 도체수 여기가 지금 150이 있죠. 152.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100A 그리고 2알파니까요. 2 곱하기 브러쉬 이동각 그쵸? 10도.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 팍권이죠. 팍권인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늘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 2가 되고요. 극수도 지금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오는 값은 파이 말고 이제 여기선 180을 써줘야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5.5 뭐 이렇게 나가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50번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가 각각 이거 60Hz 와류손이 720W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3350Hz 전원에 사용하는 경우 와류손은 약 몇 와트인가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보면 TFB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는 거죠. 얘는 두께, 주파수, 자속 밀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유기전력 E 기억해야죠. 4.44 FN 파이 또는 4.44 FN BS 이 파이 대신에 BS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 전압은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류손을 가져다가 여기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 대신에 그렇죠 비례하니까 2라고 써주고 상수는 물론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하다면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주파수가 무관한데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제곱에 얘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와류손은.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첫 번째 와류손을 우리가 P2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의 와류손을
P2라고 한다면 즉 제곱에 비례한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P1, P2가 각각의 처음 전압과 두 번째 전압, 그렇죠? 처음 전압과 두 번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비례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P2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P2는 P21에다가 곱하기 얘가 역수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V1분의 V2의 제곱 이런 관계가 되니까 자 P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20W였죠. 720W고 자 여기가 1차 전압 여기 6600으로 봐야죠. 이건 1차 전압으로 봐야 되니까 둘 다. 그래서 6600에서 3300을 줬기 때문에 6600분의 여기 3300의 얘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오호 이거 약분하면 정확히 2가 되네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720 곱하기 4분의 1 얘를 4로 나눠주니까 4, 1은 4, 4, 8에 32, 18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51번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에서 부하 증가에 따라서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요. 일단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서 다시 자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자속의 분포가 이동하면서 중성축도 같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브러쉬를 그렇게 역시 이동시켜 놔야 됩니다. 즉 편자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브러쉬의 위치를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3번이 답이네요. 52번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상 우리 삼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두 개의 선을 바꾸면 되지만 단상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교류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뭐 전선의 두 선을 바꾼다 이거 아니고요. 다시 보시면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서 회전자의 권선 일부를 브러쉬를 통해서 단락시켜서 기동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위치를 변경해서 역회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러쉬의 역할을 가지고 기동도 하고 또 역회전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회전 방향을 변경하게 됩니다. 4번이 답이죠. 53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는데요. 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그렇죠? 속도는 5분의 V-IARA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전압을 제어하고 그렇죠? 계자 제어하고 또 저항 제어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전압 제어에는 워드 네오너드 방식, 일그너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자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이 식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 얘기죠. 전압, 계자, 저항 제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 제어법은 아니죠. 직류의 웬 주파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주파수 제어법은 아닙니다. 54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1.2라면 이 발전기에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었네요. PU법으로 즉 단위법으로 해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가 고장 전류,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전격 전류 뭐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단락비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 그걸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즉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단락비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단락비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얘가 10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이제 단락비분에 자리 바꿔주면 되죠. 10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가 1.2분의 100이 되네요.
그래서 나온 값이 83.3333 이런 값이 나오네요. 이것을 PU법으로, 단위법으로, 퍼센트로 하지 말고 비율로 표시하라 그 얘기죠. 83.3% 이것을 비율로 표시하면 0.83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5번 이것도 뭐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봅시다. 괄호 안에 옳은 내용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SCR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온 상태가 되는 거죠. 온 상태. 그리고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 시간까지를 턴 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면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고 소자가 파괴된다. 1번 여러분들 요 문구 대입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의 이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1번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56번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단락비를 크게 하고요.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플라이휠 효과를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조속기의 동작을 신속하게 하고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발전기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었죠. 소극 여자 방식, 정상 임피던스 작게, 역상 영상 임피던스와는 별 관계는 없죠.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역시 크게 한다. 우리 뭐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7번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상에 단자 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이 얼마냐. 비돌극형 우리 뭐 살펴봤었죠. 비돌극형 발전기에서의 한 상의 출력은 XS분의 EV 사인 델타 요거였죠. 돌극형일 때는 여기 뒤에 복잡하게 뭐 이런 것들이 붙을 때였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렇죠. 비돌극형 요거 기억을 해둬야죠. 비돌극형 뭐 터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한 상의 출력이 되고요. 3상일 땐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 써볼까요? 그때 출력 한 상의 출력은 EV 사인 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최대 출력을 물었기 때문에 요거라고 해서 바로 뭐 사인 여기 붙어 있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최대 출력은 여기 사인은 90도일 때 최대 2를 갖게 됐죠. 얘가 2를 갖게 되니까 요것만 답으로 있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8번 60Hz 3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로 사용할 때 주파수를 줄이는 거죠. 무브와 전류, 온도 상승, 속도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일단 속도가 가장 쉽겠네요. 왜냐면 회전자계가 60Hz로 만들어질 때와 50Hz로 만들어질 때 당연히 얘가 더 천천히 돌겠죠. 속도 자체는 이 주파수에 비례해서 감소하니까 60분의 50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류 자체는 우리가 일단 리액턴스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것은 오메가가 2파이 FL 이렇게 들어있죠. 아하, 주파수가 커지면 리액턴스도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만약에 여기에서는 줄어들었죠. 주파수가 줄어들면 그때 여기 리액턴스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요. 리액턴스가 준다는 것은 뭡니까? 전류 자체는 증가하게 되겠죠.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니까 얘가. 그래서 일단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로 압축이 돼서 1, 2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에 따른 온도는 우리가 앞에서 이 변압기는 철선이 대부분이고 이거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본 대로 와류손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면 주파수가 무관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도 사실은 이 전압 자체가 FB 이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를 하나 곱하고 우리가 F를 하나 나누어도 원래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자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K에 여기 F 두 개, B 두 개니까요. 이것은 2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게 되고 주파수 분모 하나 남게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히스테리시스톤이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 얘는 주파수에 무관하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히스테리시스손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80% 정도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주파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손실이 커지고 온도도 커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59번 3000에 200V 전압기에 변압기에 1차 임피던스가 요거일 때 2차 환산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권수비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는 1, 2차 전압비와 같으니까 그렇죠? 뭐 V2분의 V1 이렇게 되죠. 한번 써볼까요? I는 뭡니까? I1분의 I2 바뀌죠. 그리고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워서 그렇죠? 여기가 Z2분의 Z1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압비를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200이고 3000이니까 200분의 3000은 지금 요 관계를 우리가 물은 거잖아요. 요 관계를 물어서 1차 임피던스 여기 루트 속에 225를 집어넣고요. 2차 환산 임피던스 여기 Z2 요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죠. 자 이거 약분되고 15가 되네요. 15. 그래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여기 좌변은 225가 되네요. 그리고 얘가 Z2분의 225가 되죠.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버리니까 Z2는 그대로 225분의 225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60번 60Hz 1328에 230 비율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무부하 전류가 이거일 때 위와 똑같은 변압기 세대로 Y델타 결선해서 1차에 2300의 평형 전압을 걸고 2차를 무부하로 하게 됐을 때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의 시료치가 얼마냐 물었네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2차 측에 델타 회로를 우리가 순환하는 이런 전류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3고조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제3고조파가 있고요. 그 제3고조파의 최대값이 지금 1.1로 돼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 흐르는 이제 시료치는 1.1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2로 나눠야죠. 루트 2로 나눠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이 변압비를 적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 자체는 전압은 1328에서 230으로 감소하지만 전류는 반대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저 비율만큼 230분의 1328 이걸 곱해주면 이제 2차에서 이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제3고조파의 시료값을 구하게 된 거죠.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4.491 정도가 나오네요. 뭐 가장 가까운 값을 골라주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